안녕하십니까 여론고수. 정말 덥습니다. 더운데 더 더워질 판입니다.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판세 주요 핵심 지역만 뽑아서 쭉쭉쭉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홍영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홍 기자님은 그 홍준표 의원하고 뭐 좀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홍인데. 예, 성이 같다는 것 빼놓고는 뭐 전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뭐 연락하고 이러면 또 저는 뭐 연락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구부터 가봅니다. 3파전입니다. 네. 대구.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누가 됩니까? 알고 시청자분들은 뭐, 그걸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뭐 여론을 파악하는 거지. 우리가 정쟁이처럼 뭐 미래를 예측하는. 자, 여론 판세부터 좀 알려주시죠. 근데 지금 뭐 조사 결과가 약간 좀 오락가락은 하지만 대체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앞서 있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컷오프에서 3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제 3명이 남았는데 2, 3위는 약간 조사마다 약간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근데 1위는 홍준표 의원이 2, 3위보다는 뭐 대략 한 10%포인트 이상 좀 앞서 있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당원을 알 수가 없어서 그죠? 그렇죠. 이게 뭐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인데 뭐 전례를 보면은 일반 여론조사의 여론에 당원들이 많이 따라가는 뭐 그런 그게 있는데 모르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또 당원 이게 궁금합니다, 홍 기자님. 자, 박심은 내가 유영하의 후원회장이에요. 당신이 쭉 따라갈까요? 글쎄요, 그게 지금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가장 큰 그 핵심적인 이슈죠. 당원 투표 1등은 누가 될까요? 저는 그래도 저는 일반 여론을 따라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쪽에서 보면 약간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그 당원 투표에서 1등을 했다라고 해도 뭐 일반 여론조사에서 뒤엎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고,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돼서 떨어지면은 뭐 아깝게 떨어지나 뭐 차이 크게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이 되면 홍 의원의 바로 그 지역구 거기를 유영하가 치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뭐 그거에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근데 그거 치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게 반드시 된다 또 할 수 있는 보장은 없죠.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사실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 쪽 입장에서는 진보 정당 쪽 입장에서는 조국의 강을 못 건너냐를 갖고 계속 얘기가 많았잖아. 이쪽에서는 뭡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냐 못 건너냐가 이 양쪽 진영의 발목을 계속 잡고 강의 문제 있잖아. 지금까지도 있는데 만약에 그 유영하 변호사가 탈락이 된다면 아마 그것도 이제 그 보수의 텃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완전히 그 텃밭인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박근혜 윤석열입니다. 바뀐 거? 윤 당선인, 윤 당선인, 유영하는요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부탁한다고 들어줄 상황도 아니고 부탁할 만큼 또 자존심이 또 허락할 뿐도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 그렇게 유영하를 이뻐한다 그러는데. 아니 공과사를 구분을 하셔야죠. 그래도 공과사를 이번에 영상 만든 것도 홍 기자님 반박인가요? 아니요, 좀 반박이 아니고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 알겠습니다. 예. 자, 홍 기자님이 무척 괴로워하는 대구를 떠나서 서울로 입성을 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서울 최종 후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낙연 전 대선 후보, 이낙연 전 총리 이 카드가 이게 당내에서 또 이제 약간씩 이제 부상하고 있죠. 근데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송영길이 못마땅하다 그러는데 뭐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예.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1대1로 예. 뭐 송영길, 이낙연, 뭐 또 이제 정세균, 정세균, 박주민. 박주민 뭐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그 차이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요. 10여 포인트 정도, 예. 10 한 2, 3%뭐 이런 이 정도로 뭐 특별히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기존에 경선 신청한 사람, 공천 신청한 사람 중에서 뽑으면 안 되나요? 아 근데 지금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선언을 한 거죠. 아. 난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예.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죠. 아직은 나가겠다고 말 말을 안 한마디도 했으니까. 꺼낸 것도 아닌데 아. 말 한마디도 안 꺼내는데 이 정도면 예. 말을 꺼내면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게 되면 송영길 오세훈 시장보다도 더 올라갈까요? 그거는 뭐 쉽지 않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보다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하. 잠재력은 있어요. 바로 옆입니다. 서울 옆 경기도로 가봅니다. 자, 직격 질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 이재명 공문회,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문회 마음, 윤심과 명심이 되겠다. 우선 윤심부터 알아봅니다. 윤심은 김은혜입니까? 유승민입니까? 당연히 김은혜 의원이죠. 아니, 김은혜 의원이 그 윤석열 당선인 쪽에 예. 뭐 드러내놓고 그거는 물론 없었지만 예. 그건 없었지만 그쪽에서의 지원이 없었으면은 초선 의원이 어떻게 경기지사를 나옵니까? 그러면 그건 김은혜 의원의 믿는 구석은 윤심이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경기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심이 결정적 아닙니까? 윤심이 결정적인데 윤심이 결정적일 수도 있고 그냥 윤심이 또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경기도라는 데가 뭐 국민의힘이 물론 이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그 유승민 의원보다도 좀 높죠. 좀 그 여론조사에서 약간 높게 나오는데 그 약간 의외긴 하죠. 최근 조사에서. 근데 저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원 결집 이렇게 보네요. 그렇게 보는데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약간 또 흐름이 또 달라지기도 했어요. 네? 어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이렇게 봤을 때 김은혜 의원이 약간 높았는데 지금 약간 또 이제 이 유승민 전 의원 쪽이 또 이제 올라가는 이게 떨어지는. 그럼 지금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 윤심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인기가 좋으면 같이 덩달아 좋은 거고 만약에 인기가 안 좋으면 덩달아 떨어지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최근 이제 그 장관 인선이나 뭐 또 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장관으로 인선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물론 보수층한테는 상당히 또 이제 그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 보수층도 지금 별로 평판이 안 좋은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특히 그게 이제 아주 이제 문제가 20대 30대 여성 중도층에게 부작용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김은혜 의원이 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방금 얘기했던 저기 20, 30대 여성 뭐 이쪽이 사실 김은혜 의원이 표를 받아야 되는 그 계층인데. 그러니까 난데없는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과 논란 때문에 그 짱돌이 이쪽으로 가고 김은혜 의원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오, 이런 분석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아, 그래요? 예. 상당히 쉬운 분석인데. 방금 내가 그 얘기하기 전에 20, 30대 여성한테 굉장히 좀 인심이 안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러니까 홍영님 그러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인사가 윤석열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사가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1기 내각 인사가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그쪽 이제 그 핵심 관계자들이 지방선거를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남 광주 출신이 한 명도 없잖아요.
장관 인선 중에서 그런 아니 근데 이상민도 아닌가요? 전남 광주 전북은 계신데 전남 광주는 한 명도 없어요. 예. 역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 근데 전남 광주야 뭐 어차피 저기 이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나 광주시장 포기한다고 예. 쳐도 뭐 될 가능성도 없으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수도권에 계시는 호남 분들은 그냥 내치겠다? 그리고 그때 대선 때는 호남 공들이 많이 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죠. 왜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 지방선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장관 인선의 모토가 네. 능력주의였잖아요. 예. 뭐 지역 출신 뭐 안철수계 이런 거 상관없이 능력 좋은 분 한다라고 갖고 했는데 과연 능력이 좋은 건지도 우리는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잘 안 들어오고 지역 안배도 안 되고 여성 안배도 잘 안 되고 네. 연령 안배야말로 또 결정적으로 안 됐죠. 그러네요. 한동훈 그 검사가 나이가 가장 어리죠. 그 중에서 예, 73년생. 네. 40대 후반인데. 근데 바로 그 12월인가 1월 달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냐. 나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플랫폼 정부를 만들면서 30대 장관도 여러 명 나올 겁니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30대 장관도 여러 명 나올 거다. 30대는 그냥 40대도 지금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 30대를 가려면 만 나이를 더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만 나이 한다 그랬는데. 아니 만 나이 아무리 끌어내려도 예. 뭐 한동훈 검사가 30대 되겠어요. 만 나이가 마이너스 10 정도 되나 봐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한 정치 현안 분석, 여론 분석, 여론 고수, 지방선거까지 훑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